안녕하세요. 코인서치입니다. 요동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 최초의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미국 국부펀드가 90일 이내에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에 비트코인이 포함될지 말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인물들은 바로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과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인데요. 자, 특히나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루트닉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캔터피츠 제럴드의 CEO로 그동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평가하면서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죠.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금과 석유처럼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호의적인 사람이 국부펀드 투자 결정의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루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죠. 이 재무장관마저도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트럼프라든지 재무부 상무장관 모두 다 비트코인 신봉자에 가깝고요. 이들 모두 월가 출신의 아주 유능한 CEO 출신으로서 비트코인을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장관 자리에 앉히고 국부펀드를 출범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뭡니까? 너네 나랑 같은 비트코인 찬양자들이지? 눈치껏 일들 잘해봐 라는 거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신의 일가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펀드가 잘 되려면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자,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국가 자산으로서 인정은 안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국부펀드를 통해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국가 자산으로 편입이 된다면 이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가 될 것이고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말 안 해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트럼프가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는 최근에 이더리움을 사기 좋은 시점이라면서 SNS에 화제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감사해도 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에릭 트럼프는 또 오늘 날짜로는 비트코인을 사기 좋은 시기라는 SNS를 재차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까지 태그로 걸고 게시를 했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당연히 에릭 트럼프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이는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릭 트럼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니까요.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너 이더리움 사라며. 근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사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좀 무분별한 홍보로 인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 부정이랑 긍정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아들이 최근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 트윗을 한다는 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의 진심인 건 비단 트럼프와 그 일가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본인 생일 사진을 트윗에 올렸는데 이 비트코인 케이크 사진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클 세일러인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회장으로 있는 스트래티지는 이제 거의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고요. 본인 회사의 비트코인만 47만 개 이상, 그 다음에 본인 소유로만 17,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계에서 완전 거물 중에 거물에 가깝죠. 이런 세일러가 60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60번째 생일에 밝힌 단 하나의 소원이 좀 재밌습니다. 세일러가 밝힌 단 하나의 소원은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성공적인 미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에 포브스지 표지 모델을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좀 무서워지기도 하는 게 18년도에는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FTX 파산 사태의 주범이죠. 샘 뱅크먼 전 FTX CEO가 표지 모델을 장식하고, 이 둘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이 아주 큰 하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항상 비트코인은 관련 주요 인사들이 포브스 표지 모델을 장식했을 때 아주 큰 하락이 오곤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자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블랙록도 최근 이더리움 하락 시점에 이더리움 기반 ETF를 위한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 매수를 했다고 현지 시간 데일리 호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은요, 코인이 하락 조정을 맞고 있을 때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만 지금 공포에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미쳤다고 수십 수백조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물량을 사들이진 않겠죠. 물론 현재 시장은 각종 이슈들과 유동성이 굉장히 펌핑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이 최근 1년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당연히 상승이 크면 하락분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잠시 단기간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털리는 개미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블랙록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고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닌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강하게 매집하고 있으면서 친암호화폐 행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행보로 인해서 스트래티지 외에도 수많은 기관들이랑 국가들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범국가적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러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서운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기존 홀더분들의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저도 이더리움 홀더입니다만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죠. 지금 이더리움이 저평가 대상인지 아니면 재평가 대상인지 투자자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이더리움 날봉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에서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빗각이죠. 빗각 맞고 상승 쐐기형, 빗각 맞고 상승 쐐기, 또 빗각 맞고 상승, 또 빗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상승, 빗각 상승, 계속해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상승 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눌려주는 빗각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이더리움인데요. 지금도 빗각을 한번 세게 맞았죠. 맞은 상태인데 여기서 어디서 지지해 주냐가 이더리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상 넥라인에서 여기 보시면 박스권 넥라인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단부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2200 라인 요 하단부를 다시 깨지 않고 횡보를 해준다면 다시금 양대 장봉으로 덮어주면서 크게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전 고점 여기 4000불 라인이죠. 이 4000불 라인을 좀 강하게 뚫고 지지 반등을 해줘야 상승의 모멘텀이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다시 힘차게 올라가 준다면 이더리움이 이끄는 알트 강세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요 2200원 라인, 2200불 라인 여기를 깨는지 아니면 여기 위에서 지지 반등하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봐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알트 강세장이 오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단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이지만 무조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가지는 시장 지배력을 뜻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혼자서만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알트코인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코인 역사상 역대급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졌던 3일 전에 비트코인은 도미넌스가 64%까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의 대규모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 잠시 주춤하면서 현재 61 이런 포인트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의 약받는 새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자, 차트를 보면은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도미넌스 주봉에도 박스권 하단부와 상단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박스권 하단 40%를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요 70% 라인인데요. 지난 21년도에 코로나 때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20년 말에 70%를 찍고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요 구간에서 엄청난 알트 대부장이 왔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요 박스권 위에 70% 라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다시 상단을 두드리러 갈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 다시 이제 저항을 맞고 좀 내려오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건요 바로 내려가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거는 알트코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인 건 이제 다 아셨을 테니까 바로 내려가 주면은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일단 상승 추세고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윗꼬리를 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예상대로 박스권 이제 상단 요 70% 라인과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진다면 정말 알트코인 다시 불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죠.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퇴임 전에 5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만약에 SC의 말대로라면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대비해서 400%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0조 5천억 달러가 넘어가면서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망이죠. 자,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됐다고 분석할 수 있고요. 월가의 애널리스트이자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글로벌 헤드인 제프 캔드릭,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 사람도 비트코인 ETF는 현재까지 순유입 자금이 39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억눌린 수요가 시장에서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이 단일 한 종목이 60%에서 70%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까지 좀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유익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